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와, 우와, 드디어 중학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글자가 작아졌지. 뭔가 살짝 초등학교 때 언제 했지? 이수 어릴 때 책 보면 글자 컸는데 동화책. 근데 2학년 때인가 보기 시작했던 책들부터 조금씩 조금 작아져. 요즘 작잖아 글자가. 그러면 점점 클수록 책의 글자가 작아져. 괜찮아. 크게 한 다음에 책 장수를 늘리면 보기 편하게. 자, 드디어 첫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소수와 합성수 내용들도 이제 조금 더 정의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그 기억해야 되는 건 실제 문제에서 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개념도, 그리고 아빠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 명칭, 이름,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는 게 부연 설명을 덜 하는 방법이거든.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을 좀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명칭들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봐야 돼. 이게 소수가 아니라 소수인가?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를 지역 받침. 맞아, 시옷 받침을 써서 소수 이렇게 썼었거든.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좋지. 근데 지금은 소수 1점 몇, 0점 몇 하는 이런 표현하고 구분되는 다른 표현을 쓴 거야. 그리고 그것과 비교되는 게 지금 합성수 이렇게 있지. 자, 뭔가 보니까 소수란 무엇인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지. 자연수, 뭐 분수 뭐 이런 거 아니고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럼 예를 들어 2나 3, 5 뭐 이런 거 있지. 7, 3. 11, 13 뭐 이렇게 가는 얘들이 소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우리 소인수분해란 말도 언제 했지? 5학년에? 맞아. 그 근처에 최소 공배수 공약수 이런 거 배웠었지. 그런 거 했어. 하면서 아빠가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소인수분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었지. 그래서 그때 소수 구분되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얘들은 제일 작은 수의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1과 자기 자신. 맞아.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를 소수라고 한대. 약수가 2개지. 그치? 필기나 이제 볼펜 같은 거는 조금씩 필기를 하고 표시도 할게. 여기는 어차피 이수가 한번 해볼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런 색깔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그렇지, 줄 정도만 그어놔도 되겠다. 그리고 항상 시선이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서 생각할 거리가 많이 생기게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다시 찾아봐도 그때의 기억을 되뇌일 수 있지. 계기가 되는 게 없으면 당연히 잊혀지게 되거든. 두뇌 능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자, 약수가 2개. 뭐였지? 자신과 1. 그렇지. 소수 중 짝수는 2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홀수이다. 얘만 짝수고 나머지는 모두 홀수래. 나오는 표현들이. 더 큰 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가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조금 곤란한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 많이 큰 수들 같으면. 일단 짝수는 제외되는. 유일한 짝수래. 가장 작은 소수 이런 것도 표시해 놓을까? 별로 질문이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도
예를 보니까 2, 3, 5, 7, 11 모두 약수가 2개이므로 소수이다.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 소수는 뭐 이런 상태. 우리가 구구단에서 보기가 힘든 수들일 것 같다, 맞지? 그렇겠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면 구하기 쉽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가 뭘까? 밑에 있네. 주의, 소수로 착각하기 쉬운 수 57. 뭔가 약간 그렇지. 근데 이게 3 곱하기 19 하니까 나오네. 19는 소수였지. 91. 이런 것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싶은데 소수인 7과 13의 곱으로. 이래 한 번쯤 봐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에 동감해서 할까? 이 수 자체가 질문에 나올지 한번 볼까? 많이 그런 표현 자체를 질문할 것 같진 않아. 예시에도 보면은 그래서 고등부까지도 소수가 뭐야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57, 91, 111, 133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소수가 있네. 0점 몇 하는 거. 그래서 구분해서 말을 한 거. 그 표기에도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없이 맞지. 에라토스테네스가 1에서 50까지 자연수 중 소수를 찾는 방법.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다. 1은 합성수도 소수도 아닌 상태. 합성수는 그럼 뭘까? 그냥 예상하기에 지금 소수를 합성수. 굳이 이렇게 구분한 거 보면 저거 약수가 여러 개 있는 거. 그렇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최소한 하나 이상을 더 맞아.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겠지. 3개 이상. 오, 잘했네. 맞지? 소수가 아닌 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합성수는 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약수가 자기 자신 1 외에도 더 있다는 거지.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고 돼 있지. 이런 것들을 가끔 학생들이 놓칠 때도 있어. 요거는 이렇게 묶어서 놔둘까? 나중에 한번 읽을 수 있게. 이렇게? 3개 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다. 소수는 2. 소수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3은 남기고 3의 배수. 배수들은 그 소수하고 자기 자신을 갖는 표현을 일단은 남을 거니까 다 지워버려. 5, 7 이렇게 했더니 남아있는 애들이 위에서 예를 든 거 같은 거. 뭐 걸러내는 체, 걸러내는 거. 자, 6을 보니까 6은 1 곱하기 6도 되고 2 곱하기 3도 되고 이렇게 해놨다 맞지?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므로 합성수이다. 합성수 뭐 구분을 해놨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또는 거듭제곱 같은 표현도 해놓은 게 소인수 분해. 소인수, 가장 작은 인수들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개념 확인하기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들을 그냥 확인하는 거라 사실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 얘들은 바로 지금 봐버릴게 연필로. 다음은 소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이런 것도 보면 특별히 문제 중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표현이 없어. 그저 우리가 앞에서 아는 표현을 전제로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리 말을 써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어쩔 수 없이 전제로 인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뭐. 약수가 2개인 자연수도. 차분하게 외우듯이 봐줘야 돼. 그래야 다음에 볼 때 2번, 3번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되니까.
1보다 큰 자연수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이며 약수가 3개 이상이다. 그렇지. 소수가 아닌 수? 소수가 아닌. 기준은 소수가 우선, 그 다음에 그 소수가 아닌 것들이 합성수. 일은 아무데도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지.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하시오. 15. 소인수분해하듯이 무엇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적으면서 해볼까? 1 그다음에 3 곱하기 5 그러니까 얘는 합성수. 소인수분해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 54를 소인수분해했는데 1이 안 적혀있지. 1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표기상으로는 잘 안 써.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1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그런가? 적어두면 좋긴 한데. 맞아, 적어두면 좋기는 해. 그러면 나중에 얘를 구성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은 고등부까지도 이어지는 유형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자연수라는 정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수가 무엇에 곱하면 그 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소인수분해에서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 2개면 얘 같은 1 곱하기 15, 그 다음에 3 곱하기 5, 5 곱하기 3, 15 곱하기 1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 상황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1이란 수가 표기되어 있으면 좀 더 편할까 싶기도 해. 근데 자기 자신을 표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1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의식하고 표기를 보통 하는 상태로 가는 거지. 얘는 그럼 근데 그렇게 얘는 없으면 그냥 17이라고 쓰나? 그러게. 얘는 소수라서 맞지. 그냥 17. 얘도 없지. 21은 1 빼고 쓰면 그렇지, 그런 상태. 그래서 합성수 오른쪽. 소수. 여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다 따로 써면 되지. 그럼 얘는 합성수. 얘도 합성수. 얘가 소수. 얘도 소수. 다음에 가장 작은 소수는 그렇지. 차분히 기억하듯이 일단은 조금이라도 처음에 정확히 봐도 오래 기억이 되니까. 약수가 2개인 자연수다. 그렇지, 2개인 자연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인 자연수다. 3개 이상인 자연수. 어. 더 많을 수도 있겠지. 자연수 중에서 무엇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짝수 중에서 소수인 것은 2분이다. 이게 보통 개념적인 거 설명한 내용이다 보니까 숙제할 때도 별로 이걸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렇게 한 번쯤 점검하는 게 좋긴 하네. 좋은 것 같다.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저 앞에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은 표현인데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수 안에 소수와 합성수가 있는데 그 소수와 합성수가 모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1이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 문제는 수학은 지문 중에 직접적인 힌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뭔가 감춰진 정보, 감춰진 힌트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정말로
말을 조금만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이수가 너무 잘 대답한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예상되는 출제 형태, 질문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래줘야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정확해질 수 있는 거지. 너무 대답을 잘했어. 그럼 얘는 일이라는 게 포함이 안 돼 있지. 소수에도 합성수에도 일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고, 소수가 아닌 거는 1도 포함이니까. 일이 합성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치, 그럼 상태인데도 얘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의식을 해줘야 돼. 나중에도 보면 숫자 1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표기가 안 되거든. 어떤 수 곱하기 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1을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고등부 때도.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의식을 하고 처음 이미지를 잘 잡아둬야 그 이미지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가. 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데 한 그런 정보나 이미지가 누구한테는 처음에 잘못 잡아두면 그랬나? 본 적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한 번 그래버리면 다음에 확인을 할 때도 명확치 않거나 이래서 또 다음에 계속 헷갈릴 때가 많아. 지금 좀 잘 잡아둔다. 처음을. 소스 중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홀수이다. 자분히 기억을 하고 나중에 과제를 할 때도 꼭 전체를 처음 보듯 한번 쭉 보면서 기억을 해줘야 돼.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랑 자기가 표현을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를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건 다르거든. 듣고 하는 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 되는 건 정말 달라. 좀 더 정확히 항상 봐줘야 돼. 이때부터 연습이 돼야 고등학교 때 수학이 쉬워져. 자, 기본 예제가 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뭐라지? 따져서 얘기를 하면 저렇게 이렇게 앞에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예제들은 조금 더 정보가, 그러니까 단원이 진행이 되고 또 조금 더 뭐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험이나 이런 데 다루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기본 예제들은 시험에 출제가 안 돼. 출제가 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거든. 그래서 얘들을 기본으로 얘와 다른 표현이나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예제 같은 것들을 이런 문제들이나 뒤에 연습 문제들 있지?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 두고 어쩌면 유형이라고 인식되는 건 기억을 하고 하는 방법, 시간, 그런 게 필요해. 알겠지? 쉽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자, 다음 중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고르시오. 소수부터 한번 말로만 해볼까? 소수. 소수. 23도 소수. 얘가 합성수고, 얘가 소수인데. 근데 이런 포함이 안 되고. 만약 49는 7 곱하기 7이잖아. 그렇지. 그럼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1만 표기를 안 하고 반복되는 수 같은 것도 표기를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러면 3개인 거 아니야? 이러면 1,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7, 49 같은 수를 두 번 세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표기상에는 나오는 거지. 그럼 얘들이 하나로 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써? 는 7이 2개 곱해져 있다를 약속하듯이 작은 수로 위에다가 7의 제곱 보자. 1은 쓸 필요가 없지. 1은 아까부터 안 쓴다 했지. 그럼 얘는 소수인 거야? 응? 아니야.
하나만 있어야 돼. 아까 얘는 약수가 1, 그 다음에 7, 다음에 49. 자기 자신이 포함이 되잖아. 아. 숫자 7이 2개 나와 있네. 그럼 하나로 취급해서 7만 이래서 소수 합성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약수의 개수.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 제곱만 있어도 소수가 될 수가 없어. 같은 숫자는 하나로 치는 거지. 같은 같은 숫자 수를? 두 개는. 약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겠지만 표기를 할 때는 7의 제곱 이렇게 쓰듯이 원래 수를 그러니까 이 등호는 같다는 뜻이잖아. 계속 그걸 아빠가 강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등호가 같다는 뜻이니까 이 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그대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약수가 뭐냐라고 묻거나 이럴 때는 7을 한 번만 말하겠지. 1하고 7하고 49 이런 식으로 말할 때 7을 한 번만 말하겠지. 근데 표기를 할 때는 49가 될 수 있는 표기를 해야 되니까 7을 두 번 써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을 통해서 소수, 합성수를 구분할 수 있지만 소수라는 표현에는 저런 거듭제곱 같은 표현이 나올 수가 없겠지. 맞지? 그래서 47 같은 경우는 1과 47만 있으니까 약수를 말할 때는 1과 47 이렇게 두 개를 말하겠지. 근데 1과 자기 자신인 약수가 두 개인 경우가 되니까 얘는 합소수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지? 소수와 합성수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약수는 있는 표현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될 거야. 뒤에서 이제 또 질문하겠지. 자, 다음 중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고르시오. 얘들도 쉬우니까 일단 얘들은 바로 풀어버릴게. 그냥 고른다는 게 그냥 쓰는 거. 소수만 그럼 동그라미, 합성수는 세모를 해볼까? 소수는 동그라미를 하고 숫자에다가 이게 소수. 얘도 소수. (67) 근데 얘 아까 나오지 않았어? 뭘로 나왔더라? 약간 그런 걸 의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 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 그러면 아까 7, 13 뭐 이런 맞아. 숫자들이 있었잖아. 소수인 줄 안다고. 소수도 헷갈릴 수 있는 거에서 얘가 나왔지. 얘 합성수. 아니 뭐 어떤 수의 곱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그게 오랫동안 기억되지 못해. 아 90이는 합성수였지. 이런 식으로 잘 기억되진 않거든. 시험 때 같으면 뭐 일부러라도 기억을 해두면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되네. 13 곱하기 7 그 숫자는 꽤 자주 나오는 편. 다 짝수는 아니네 일단. 얘는 소수. 소수? 11 곱하기 11을 하면 121이야. 맞아. 예전에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구구단해서 확인하는데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11, 13 이렇게 가는 숫자 곱하기 몇 했을 때 혹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맞지? 일단 구구단에 의해서 9까지 나오는 숫자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9가 아닌 숫자 10 이러면 뭐가 나온지 벌써 아니까 11이나 12 같은 경우도
짝수에 대한 표현부터 해서 벌써 안단 말이야. 왜냐하면 소수는 2를 제외하고는 다 짝수잖아. 아니야, 2를 제외하고는 다 홀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10이라든지 이런 걸 약수로 갖게 나누어지게 이래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11이나 13 같은 걸로 혹시 나눠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편하겠지.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 버릴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써.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가 되는 표현들을 말하잖아. 그럼 대부분 반응이 어떨까?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니까, 대다수는 이해가 되니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이 공부를 하는데 함정이 돼. 다 이해가 되니까 멈춰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 이해가 되면 써야 돼. 이해가 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말해줬다는 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다들 그 상태가 되면 난 지금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다음에 언제까지도 계속 알고 있을 것 같아 라는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는 쓰고 있어. 간단하게라도. 아니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해서 외워. 근데 이게 공부에 썩 좋지 않은 게 우리 중간고사나 이런 거 예를 들어 3월에 이걸 배운다고 치잖아 학교에서. 그럼 5월 정도쯤에 친단 말이야. 4월 말 5월 초 뭐 이럴 때 시험을 쳐. 그러면 뒷부분 어디까지 얘가 반 가까이 나가.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겠지. 그럼 그런 데다 시간을 써. 그리고 한 달이든 뭐 길면 아니면 한 2주든 시험 공부를 할 거야. 과목이 여러 개니까. 그럼 그때 기억하듯이 내용들을 차분히 봐두거나 필기를 해둔 사람은 나중에 복습하기가 쉬워. 어차피 복습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전 걸 보면서 할 거잖아. 근데 그때 그러한 상태의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편하고 놓칠 가능성이 적은데, 근데 대부분 다른 과목도 무조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표시, 별표만 해놓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 이거 왜 별표했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 질문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중요해. 그래서 기억만 해도. 근데 질문 방식이 달라지면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별표만 해두는 거, 공식 이런 거야 뭐 눈길이 가는 정도만 되면 되니까 괜찮은데, 예제도 들어주고 설명도 하고 출제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알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근데 복습을 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적힌 게 없어. 그러면 뭘 볼까?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고 여기는 학생들은 뭘 볼까? 풀이조차 잘 안 봐. 왜? 다 매겨져 있고 하니까 딴 책을 사서 또 푸는 거야. 그럼 한 80%는 반복되는 문제, 아는 표현이 기본 문제. 그럼 나머지 20%든 또는 몇 % 안 되는 고난도 문제가 있을 거잖아. 여전히 틀려. 근데 어쨌든 개수가 적어져.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서 또 많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그 문제를 푸는데 다시 시간을 쓰거나 그렇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기보다 또 딴 문제질,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리게 되거든. 그럼 아는 문제를 푸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야. 모르는 문제 몇 개에 더 시간을 쓰고 해서 그걸 보완하고 다시 누적해서 지식을 넣고 그렇게 완벽을 기하는 데 시간을 쓰는 연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중3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이 되느냐? 안 그래. 공부를 했느냐? 안 했어, 사실은. 영어 광고 나올 때 그런 거 나오잖아. 뭐 10년 공부했는데 한마디도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런 거 있잖아.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 말을 할 수 있게 돼.
근데 10년 동안 하루같이 보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겠지, 사실은. 난 그 광고를 들을 때 굉장히 잘못 전달되는 표현들이 있겠구나. 실제로 새해 첫날, 이번 목표는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해서, 외국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얘기라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조금 하다가 말았다고 치잖아. 그 다음에 바빠 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 조금 했다. 몇 달 지나 조금 하다가 멈췄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10년 공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수학도 정말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초등부 6년, 이수에게는 그 6년이 잘못 쓰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정말 조금씩밖에 안 했지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떤 게 나올지 그런 걸 예상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 또 3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럼 고등부 들어가기 전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옳은 방법이 연습되지 않은 학생이 고등부에 올라가서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지 했더니 잘 되느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9년 동안 분명히 뭔가 습관은 들어. 이미지는 새겨져. 그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9년이란 시간이 잘못 쓰이게 되는 경우지. 이해되지? 그래서 실제 시험을 치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더 이제 신경을 좀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수는 나중에 다시 보게 됐을 때 그 정보가 있게끔 해줘야 돼. 되게 사소하고 지금은 알 것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써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아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다 질문하면 대답을 못했다가 말하면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가끔은 여러 번 반복되면 학생한테 언제부터 알았어? 라고 물으면 원래 알았어요 라고 말해. 근데 왜 대답을 못했어? 라고 말하면 그건지 몰랐어요 라든지 아니면 정확치 않았어요 라든지 뭔가 다른 변명을 하거든. 그건지 몰랐어요도 너무 곤란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이걸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봤던 정보에 대한 걸로 인했을 거잖아. 그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상황이 어떤지 배운 게 어떤지 그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빠가 뭔가를 나중에도 이수한테 물어보겠지. 이전 정보. 근데 뭘 묻는지 모르겠다가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지에 대한 표현에 맞춰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대답을 하려면. 그럼 시험에서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뜬금없이 왜? 라고 해도 뜬금없이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 그걸 뜬금없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뭔가 힌트가 되는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낼 수 있게끔 내 머릿속 바탕이 돼 있어야 돼. 그 번역 같은 거 얘기하면서도 그랬잖아, 맞지? 영어를 잘해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게 아니야. 통역은 특히 사회 어떤 회사에서 무슨 통역을 한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와 그 사람들의 특성과 쓰이는 말과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이해가 돼서 쓰이는 용어들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수학이 국어로 되어 있다,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내가 다 아는 거니까 가 안 돼. 수학에 통용되는 통역이 필요한 거야. 맞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전제 바탕이 잘 돼 있어야 뭔가 시험에,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험이 공부의 목표인 듯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는 상태로 인식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항상 지금이 아니라 다음 시험 칠 때, 그때
내가 확인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누가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아우 이렇게 쉬운 거는 쓰기가 좀 그런데 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안다는 인식을 선생님한테 주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진지하게 있고 표기를 하지 않는 학생도 되게 많아. 근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 무조건 써야 돼. 정말 많이 적혀 있어야 최대한 선생님과 비슷한 정보를 가지게 되니까. 됐지? 자, 이런 거에다가 뭐라고 좀 써두면 이수가 생각하기가 쉬울까? 앞에 있는 표현에서 보면 13, 19, 37 같은 것도 있네.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곤란한 그 숫자들이 지금 있잖아. 그 소수가. 그래서 11, 13, 19 이런 표현들의 다음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을 해본다. 같은 표현을 적어두면 좋겠지.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읽을 거리가 많아야 정보들이 많이 생겨. 자기식으로 써두는 거야. 아빠가 쓰면 또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이수가 쓰면 또 이런 식으로 쓰겠지. 근데 어쨌든 같은 생각이 남을 수 있게. 등의 소수의 곱인지 확인이라고 할까? 등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나눠지는지 본다라든지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봐서 알 수 있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필기는 서술형으로 써주는 게 좋아. 문장 형태로. 그래서 가끔 필기하는 학생들이 용어만 중요 이리 쓴다든지 아니면 나누기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학생들 나중에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지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최대한 문장 형태로 그렇게 기술을 해주는 게 좋아.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아직 안 했어. 67. 67은 11 곱하기 11이 이거고 13 곱하기 7이 이거였고 얘가 19 곱하기 3인 거였더니 그건 57이거든. 이대 자리가 7인 게 3 곱하기 9랑 7 곱하기 1. 나 이거 없지? 그러면 이거는 소수. 7 곱하기 11은 안 되니까. 다 지웠다. 답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책들이 답지의 이유라든지 또는 나중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설명이 많지는 않아. 그래도 항상 지금까지 이수가 해왔던 것처럼 보고 참고를 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것들을 확인하고 설명이 없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잡고 해서 얘들은 무조건 잘 이용을 해줘야 돼. 여기 보면 이제 개념 원리 확인하기는 그거, 핵심 문제 익히기 해서 이게 얘들은 답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지금 이렇게 있다 맞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어때? 50일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너무 기억되듯이 인식되듯이가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게 기억되고 내가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50일은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 7, 21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음. 대충 예상으로 맞춰야 돼. 예상으로 예상으로 나눠보고 곱해보고 해야 돼. 뭐든지 이런 것 같아. 이 정확도라는 거 있지. 정확도는 그때 얘기할 때 아빠가 그랬잖아.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고등부 올라가서 안 되는 경우 학생들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암기식 수학을 하는 거야. 얘들은 가끔 내가 아빠가 그런 학생들의 생각을 이렇게 엿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수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가 아는 거거든. 근데 일부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 저번에 풀었던 거라서 라고 말을 하거나 잠시 아니면 몇 번 봤던 거라서든지 아니면 여러 번 풀어서 외워져서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 식을 왜 썼는지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를 얘기해 줘봐 하면은 대답을 못해. 근데 그런 학생들이 상위권에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 있어. 뭐 전교 몇십 등 정도 내에 있거나 뭐 어떨 때는 전교 10등권 내에 있는 경우도 있어. 정말 부지런히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이게 이해가 되기보다 외워진 거야. 풀이 방법이 기억된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이 기억이 돼버린 거지. 문제만 봐도 얘는 일단 이렇게 풀더라가 기억이 돼. 그럼 중등부 때는 칭찬을 받아. 야, 머리 좋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잘못 쓴 거야, 머리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시간과 반복이라는 것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어. 근데 고등부는 그렇게 안 돼. 어떤 표현이 어떤 의도로 묻는지 그러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선택과 또 방법 같은 것들이 정확해야 문제를 풀고 최상위권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절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느냐, 안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풀면 아는 걸 더 푸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시간을 쓰고 모르는 것을 해석하고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는데 시간이 많이 써야 되거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정도로 생각이 정리되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돼. 이럴 수 있어. 아까 앞에 있던 소스들 있지? 그걸 쭉 기억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이수하듯이 처음에 9구단에 의해서 9까지 나오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맞지? 9까지 나오는 9구단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수들은 11, 13 같은 소수들에 의해 나누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부분이 익숙해져야 내가 생각을 시작할 수가 있어. 막연하게 문제를 보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 내 머릿속에 실타래가 풀리고 시작점을 선택해서 쭉 이어갈 수 있는 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 연습이 되어야 생각을 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 시작이 안 되면 뭘 묻는지 결과 그 마지막 질문부터 확인하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가는 역순의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그래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워서
자주 보다 보니까 외워져서, 그건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외워서 한다, 그것보다는 어쩌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구단에 의한 나누어지는 수에 대한 표현과 또 구구단을 넘어서는 11, 13에 의해서 나누어지는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방법적인 게 되겠지. 맞지?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 사실은 외워져. 그러니까 짐작은 안 좋다 했잖아. 예상은 필요해. 근데 그때도 직각삼각형 도형 얘기하면서 말했잖아. 맞지? 이게 그럴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이미지로 초등학교 때는 뭐 어느 정도 되더라. 에이, 틀렸는데 비슷했잖아. 틀린 횟수가 적잖아. 같은 표현을 넘어갔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예상에 대한 표현, 아니, 그 짐작이, 그림선 봤더니 눈 짐작이 어떻더라, 이게 통용이 안 되게 돼 있어. 정확하게 각을 확인하거나 길이를 통해서 얘가 직각인지 또 얘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절대로 짐작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아까 아빠 이리 보고 가만히 있었을 때도 답지를 지금 보자고 확인했던 이유, 이게 맞았으면 아마 넘어갔을 거야. 근데 아빠가 답지를 보자고 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답지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운을 띄웠던 이유가 저런 거. 이수가 의문을 던진 것도 좋은 거야. 아, 이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씩 확인한 방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처음 이미지가 잘 잡혀야 돼. 이해가 되지? 51은 3으로 나눠지는 수였지. 그러니까 살짝 다른 식 같은 거도 푸는 그런 건 없는 거야? 식으로?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일정 수로 나눠지는지. 이수 질문이 어쩌면 내가 자주 봤던 표현에 대한 감각적인 걸로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좀 애매하잖아. 아, 맨날 확인할 때마다 좀 그런데. 아빠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 발레라고 해서 이 설명이 틀렸는지에 대한 반대되는 예시 같은 걸 드는 것들이 있었거든. 그게 너무 막연한 거야. 선생님들이 발레를 들어줘. 봐, 이거 안 되는 숫자들이 이런 게 있지. 이런 예들이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개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했는데, 근데 너무 당연히 발레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것 때문에 발레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발레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얘는 옳은 답이야 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하잖아. 그냥 할 때는 괜찮지만 시험 때는 더 초조한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돼. 그럼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빠는 엄청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발레를 들지 않고 처음에 제시된 정의에서 어긋나는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를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찾아서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쟤들도 감각적인 것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거는 좋을 수 있어. 근데 숫자이기 때문에 뭐 식을 써서 뭐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할 거고, 대신에 머릿속에서 작은 숫자일 때는 우리 구구단에 나오는 숫자, 구구단으로 9까지 있는 숫자로 나누어지는지 같은 걸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선택하는 거. 13 같은 건 또 눈에 벌써 익어버렸잖아, 맞지? 그 다음에 아까 봐서 91도 합성수에 해당한다는 것들이 눈에 익어버렸잖아. 아마 121도 보면은 금세 합성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 외에 나머지가 있을 때도 잠깐만 이게 어땠더라 하고 기억을 되짚어 본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51 작은 숫자니까 뭐 홀수니까 2나 이런 건 안 될 거고 3이나 뭐 4라든지 이런 거 나눠지면 2로도 나눠지니까 배수가 되는 소수들이
들로 나눠지는지 같은 걸 먼저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3, 5, 7 뭐 이런 걸로 나눠지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구단에서 인식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쟤들은 소스들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더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적어놔 볼까요? 쓴다면 구구단 심표해놓고 소스들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써놔도 될 것 같아. 아빠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매번 이기고 매번 만족스러울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럴 때 누구는 실망하고 멈춘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한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실패하는 거, 뭐 넘어지는 거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떤 상태로 되면 좋을까를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고 그 경험의 결과가 드러나는 건 일단 지금 같으면 시험일 거란 말이야. 그 시험을 치기 전까지의 모든 실패는, 실패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모든 경험은 옳은 지식을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알겠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더 같은 표현에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있지? 51은 바꿔놓을까? 자, 밑에도 볼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요거. 가장 작은 소수는? 이다. 아니지. 그렇지.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 짝수 하나. 그 다음에 10이하의 소수는 모두 4개이다. 아니, 5개인가? 어떻게? 2, 3, 5, 7, 9. 9? 3, 3은 9. 그렇지. 4개 맞지?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아. 진짜로 익숙해지는 것의 함정은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빠 어제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했지만 매번 그 노트북에 비밀번호 일할 때를 쓰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몇 달을 이렇게 썼어. 그러다가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딴 걸 썼다? 딴 걸 써놓고 나니까 그게 내 눈에 익숙하지 않잖아. 이상한 거야. 근데 정말 몇 달 동안 내가 썼던 그 비밀번호가 아니라 뭐였지? 뭐 어쨌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다르게 써놓고 난 다음에 와,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뭐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혼자 하고 있었을 때 같았으면 사실 뭐지?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시간이라도 가졌을 건데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했고 그 알려주려는 상황이 내가 이전에 너무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너무 막 이상했거든. 근데 어쩌다 그럴 수 있어. 매번
우리가 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다가도 갑자기 의식에서 숫자를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하면 이게 갑자기 또 어색할 때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표현도 갑자기 보면 어색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차를 주차해놓고 너무 자연스럽게 오면 다음날 잠깐 어디 놔뒀더라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히 기억을 해두거나 하면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할수록 정확히 따지는 연습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2, 3, 5, 7까지.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자연수? 자연수. 자, 이럴 때 떠올려 볼게. 소수는 어땠지? 약수가 2개, 2개. 합성수는 3개 이상. 그렇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서 질문을 하는 거에 등장하는 숫자가 있지.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다른 말로 감춰서 드러나게 하지 않는 숫자가 있어, 지금. 1? 그렇지. 그 일을 의식하느냐, 나는 이 정보를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고등부 때도 꽤 많거든. 그래서 그걸 나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저런 말만 나오면 잠깐만 일은 어땠더라 이 의식이 들게 하는 거야. 여기다 한번 표시해 놓을까. 자연수 이런 표현에다가 숫자 1을 계속 의식하자라든지 이런 거 몇 번만 해주면 나중에는 바로 일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 그렇지. 그 다음 5번은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합성수이다. 얘 역시 1, 2, 그렇지. 그렇게 의식하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건 조금 더 즉각적으로, 조금 더 연습된 빠른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경험이라는 것들이 매 순간 같은 시간이 걸리거나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곤란하겠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걸 뭐 두뇌 능력으로 치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해하는 이미지인 거지. 그치? 계속 이를 의식해줘야 돼. 확인 2까지도 한번 볼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아니겠지? 이 수가 여기서 말한 49 같은 게 77 이렇게 해서 나왔었지. 합성수라는 건 36도 합성수니까. 짝수. 그럼 이건 아니고. 이의 회수 중 소수는 한 개이다. 한 개뿐이다. 배수, 약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웠지? 개념을 차분히 생각하는. 이의 배수, 이의 배수면은 2의 1배 해서 2도 포함인가? 어때? 1배가 돼? 보통 배라는 표현이 2배 이상을 보통 표현을 하지만 배수라는 거, 약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더 작은 배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더 큰 같은 표현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럼 요거는 한 개 맞지? 자, 이럴 때 이수가 정확치 않은 상태인데 아빠 설명을 듣고 아니면은 가끔씩 학생들이 정말 너무 생각할 시간이나 이런 거 없이 답안을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럼 당연히 이해가 될 거잖아. 내 말이 맞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딴 생각을 했더라도 그 표현을 듣거나 보면 나 이 생각도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대부분 그냥 쉽게 넘어가거든. 이럴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시 입력을 시켜줘야 돼. 합성수 49 같은 것도 있었지. 2의 배수는 자기를 포함해서 더 크니까 2가 들어가지. 2 소수 1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2의 배수가 이들이 포함해서 더 큰이면 2의 이상이잖아. 근데 배수면은 0. 몇 배 하면 그렇지. 근데 수학에서 공배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 정의를 해두기를 자연수 배로 해놓은 거지. 그게 전제들이 있어. 그래서 가끔은 정의에 대한 표현을 볼 때는 무조건 전제를 봐야 돼. 왜냐하면 어떤 표현에 정의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뭐뭐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공식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이 어디다 표시하냐면 그 공식이라든지 결과의 표시라고 외워. 근데 질문 어디서 나오냐면 전제에 대해서 물어. 그럼 애들이 잘 몰라. 그게 곤란하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전제 하에서 이 약속을 했지, 딴 데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까 통역처럼 수학에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전제, 바탕,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 와, 49가 나왔네. 그런 상태로 생각. 그렇지. 되게 사소하고 남이 보면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몰라서 쓰는 게 아니야. 다음에 보기 위해서 또 의식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얘는 합성수고 근데 얘가 오는 거고. 이것도 역시 1이 그렇지. 소수가 아닌 합성수가 아닌 뭐가 어쩌고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1을 먼저 떠올리는 거야. 그 소수의 곱은 소수가 아닌 것도 있었지. 소수의 곱은 소수가 아니지. 벌써 곱이라는 표현에서 한 개가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이 아닌 표현이 돼버렸잖아. 무조건 소수를 곱하면 합성수야. 그렇게 돼? 그렇지. 요 7, 7 여기다 탁 끄어서 합성수라고 해봐요. 이런 표현들은 바로 물을 수 있겠네. 소수를 집어서 합성수로 쓰는 거지. 소수끼리 곱하면 합성수야 뭐든. 그렇지. 소수가 2개 이상 반복이 돼버리면 소인수가 자기 자신과 1이 아닌 상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까지 쭉 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는 이제 과제로
복습하면서 꼭 내용 봐야 돼. 이제부터는. 알겠지?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문제 이번에 과제로 풀어볼 거야. 하고 센에서도 과제를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어떡할까. 이거는 잠깐만 보기만 할게.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하고. 이수가 아는 표현들이 나올 거야. 거듭제곱. 같은 수를 같은 수나 문자 있지. 문자 동그라미 좀 쳐볼게.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고 표기를 하냐면 이전부터도 얘기했던 거 있지. 맨날 숫자만 쓰는 거 아니니까. 왜 2의 3제곱을 써? 그냥 8이라고 쓰지. 근데 문자들을 쓰거나 방정식, 함수 이런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곱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여기 자, 얘의 위치를 지수라고 할 거예요. 이거 역시 네모, 밑도 네모 해야죠. 그렇게 묶어도 되겠다. 그렇지. 자, 밑은 거듭제곱에서 거듭 곱한 수나 문자라고 되어 있지. 치수는 거듭제곱에서 거듭하여 곱한 수나 문자의 곱한 횟수야. 여기다 하나 쓰면 뭐라고 쓰냐면 고등부 때는 소문자 a의 n제곱 이렇게 적어볼게. a, n 하면 얘가 밑이야. 가사 앞에서 밑 위에 있는 걸 지수. 라고 이제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문자라고 해놨는데 하나도 문자가 없다 맞지? a가 세 번 곱해 a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1제곱은 그냥 하나니까 없는 상태하고 똑같아. 1 곱해져 있는 거 안 쓰듯이. 여기 보니까 a의 거듭제곱이라 한다라고 해놨지. 나중에 또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래서 a의 제곱, a의 3제곱은 a의 세제곱, 4는 4제곱 이런 식으로 말했다 맞지? 요거 밑줄 한번 쳐놓을까? 읽는 방법. 저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냥 a가 4번 곱해졌다, 3번 곱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밑에는 이런 아무리면 항상 1이다 뭐 이런 거 됐고. 그래서 지금 봐. 소인수분해가 뭐냐면 인수는 자연수 a가 자연수라고 돼 있지. 계속. 이전에는 말도 그런 말이 없었잖아. 초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부터는 자연수,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구분에 대한 것 때문에 자연수라는 표현을 쓸 거야. 정수도 아니지. 음수인 마이너스 붙어 있는 그걸 소인수분해하고 이러지 않겠다는 소리야. 자연수 a가 자연수 b와 c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때, 즉 a는 b 곱하기 c일 때를 a의 인수라고 한다. 뭐 해봤던 거지. 12는 3 곱하기 4. 그럼 3과 4를 인수, 약수 또는 인수라 한다. 이래놨지. 자, 여기 12를 다시 써볼게. 12는 제일 작은 수로 써볼게. 4도 2 곱하기 2잖아. 그럼 2가 2번이지. 뭐라고 쓸까? 2의,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3. 인수가 작은 것부터 보통 써. 3 곱하기 2의 제곱 한다고 틀릴 건 없는데 보통은 그냥 저런 식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래서 소인수라는 표현 있지? 이거 네모 해놓을까?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 있지. 가장 작은 수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썼지만 이제는 소수라는 표현으로 하면 되겠다 맞지? 소수들의 곱이야. 두 소수의 곱. 합성수였지. 소수들의 곱. 그래서 소수인 걸 소인수.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거든. 그런 것 때문에 할 건데, 이렇게 가장 작은 수의 거듭 제곱과 곱으로 나타내는 게 소인수 분해예요. 그래서 약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28 있으면 어떻게 할까?
28 하면은 28은 하면 28은 47이니까 47에 28? 그러면 2의 제곱 제곱 곱하기 7 4가 2였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에 우리 했던 표현들이 이제 나온 거지.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지. 그게 이건 그렇지. 그런 상태로 쓴 거야. 여기 봐. 2의 제곱 곱하기 3에서 12 저기 아까 나왔던 2의 제곱은 12의 인수이지만 약수는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소수는 아니므로 소인수가 아니다. 즉 12의 소인수는 2, 3이고 소수에 대한 표현이지. 소인수. 그럼 여기도 표시되니까 빨간색이 나오겠나?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이야. 그럼 얘 같으면 뭐란 소리야? 인수 중에서 소수면 얘지. 2도 있잖아.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7이란 뜻이지. 그치. 2 자체는 소수니까 얘의 소인수는 2와 7이라고 말하겠다는 소리. 2제곱은 풀어서 적어? 아니,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 쓰든 2 곱하기 2 곱하기 뭐 이렇게 쓰든 별로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쓸 거거든. 거듭 제곱으로 같은 수는. 근데 이 거듭 제곱과 실제 4라는 숫자에 상관없이 소수인 수만 말을 하겠다는 거야. 소인수는. 이걸 굳이 4 곱하기 7로 안 쓴 이유는 소인수, 그러니까 소인수, 소수인 2가 우리는 확인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래놨지.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고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2나 3 같은 것들을 소인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지는 뭐 문제에서 한번 확인하면 되겠지만 되겠지? 그래, 얘하고는 그냥 일단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시작을 일찍 해야 되겠지. 일단 소인수 분해까지 공부는 해놓고 그리고 항상 질문거리가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이미지가 대충 이런 것 같아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얘기를 나눈 내용과 이수가 기억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 자기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전달한 거랑 다른 표현인 경우 필기도 다르게 해놨는데 그 자기 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했다, 안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근데 문제 풀라니까 이상한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수가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우린 시간을 쓰면 돼. 급하지 않아. 알겠지? 일단 소인수 분해에 대한 표현까지는 확인을 하고 수시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시작했을 때 계속 아빠한테 질문하면 돼. 알겠지? 자, 과제는 역시 매기는 것까지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조금이라도 아는 표현도 의문이 들거나 뭐 틀린 건 특히나 더 그렇지만 너무 오래 시간을 쓰고 있으면 안 돼. 어떤 표현에 막혔는지 뭐가 모르겠는지 정도 확인하면 무조건 바로 질문을 해줘야 돼. 알겠지? 아까 포켓몬 그거 할 때도 우리가 계속 길을 찾는 거랑 다르게 먼저 해본 사람들이 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훨씬 빨리 찾게 됐잖아. 맞지? 그게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옳은 방법일 수 있고. 센 나무. 이것도 본 내용이 얼마 없어서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이건 놔두고. 이런 것들은 말이 왜 약수와 배수가 먼저 나왔지?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왔을 것 같다. 얘는 그냥 일단 놔두고 소수와 합성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 손수분해 하는 거는 놔두고 요까지만 할까? 거듭 제곱 표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아, 그럼 약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아마 이수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형태 같은 게 다를 수 있어. 그럼 충분히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확인하는데 이런 이 상이라고 해서 꼭 어렵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인식이 너무 뭐랄까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해석을 해보면 돼.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 해도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천천히 확인하고 너무 오래 시간 끌면 안 된다 했지.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안 좋아.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한두 개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안 될 거잖아, 맞지? 무조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이수가 시간을 더 들여도 되겠다 싶은 건 조금 더 시간을 쓰겠지만 정보가 필요하다 싶은 건 무조건 먼저 전달을 할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거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수가 금방 본 게 다고 어떤 질문 자체가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아무리 이전에 뭐 얘기는 됐다 손 쳐도 보는 건 처음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어색하거나 다른 표현들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같이 보면 돼. 제가 실제로는 지금 한 장 반 정도 하고 아까 한 페이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한 몇십 분이라도 조금 쓰고 봤던 거 보는데 뭐 얼마 안 돼서 몇십 분도 안 걸리겠지, 몇 분도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보고 문제를 좀 바로 풀어보면 돼. 알겠지? 푸는 건 요거랑 여기 한 장 반쪽 이거밖에 없지만 일단 내용들은 확인하고 되겠지? 그래서 천천히 나가다가 보면 속도도 더 빨라질 거야. 그리고 어쩌면은 뭐 알 것 같았던 것들이 약간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책에 글자가 작은 것만 해도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아마 이수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참을성과 또 진지함이 천천히 적응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적응이 되면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고. 알겠지? 충분히 여유로우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보면 돼. 양도 조금씩 해서 나중에 조금씩 늘려도 되니까. 단계가 이리 넘어가면서 뭐 심적이든 또는 양적이든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어떻게든 우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안 받게 넘어가야 돼.